이러한 외상성 애착 관계가 가진 문제의 어떤 핵심은 이 관계성이 사랑이라는 보상과 사랑을 거둬들이는 처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라는 점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마땅히 의지처가 되고 내면의 안정감을 줘야 하는데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불안정하다 보니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데에만도 사실 많은 희생과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 대가란 진정한 자신의 애정 욕구나 감정적 욕구 같은 것들이 발디딜 틈 없이 희생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밀고 당기는 애정과 거절 사이의 팽팽한 역동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거부나 혐오, 외면 같은 그런 처벌을 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그 타스크가 관계성에서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 진정한 자기는 뒤로 밀리게 되고 이러한 보상과 처벌에 매몰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렇게 아슬아슬한 관계성 속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채우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받고 그 안에서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핵심적인 애정 욕구를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욕구들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되고 스스로 자각하기도 어려워지고 점점 상대방의 눈치나 보면서 애정에 굶주린 그런 밀착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굶주린 관계성을 유지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 상대방의 눈치를 보다 보면 자신의 내면적인 기준을 따를 수가 없게 되고 상대의 어떤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상대방의 그 반응에 계속 의존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면서 자기 배반적인 선택, 자기 배반적인 행위들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자신에 대한 현실 검증력도 떨어지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언가 나의 어떤 행동이나 욕구나 선택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에도 이러한 관계가 굉장히 소모적이고 지치기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꼭 임팩트가 강한 신체적 폭력이나 어떤 배신과 같은 큰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매사 사소하게 눈치 보기를 계속 한다던가 상대방이 거부할까 봐, 나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까 봐, 늘 의식하면서 내 행동들을 결정하게 된다거나, 일관되게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라, 가끔 내가 무시당한다던가, 파워를 뺏기는 느낌, 혹은 권력이나 통제가 오락가락하면서 이 관계를 뭔가 장악하고 있는 느낌,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외상성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과 통제는 사랑과 의존, 이런 것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 늘 등장하는 패턴이죠. 이런 관계가 가진 문제점은 점차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워지고 또 수치심이 증가하면서 나 스스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신뢰, 자기 확신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모두 불안정하고 힘을 잃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 관계를 떠나거나 정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끝마무리를 짓겠다는 그 힘조차 점점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